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리며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밤잠을 설칠 만큼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더 단단한 벽을 쌓아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의 근육에 힘을 줄수록 우리의 삶은 왜 자꾸만 뻣뻣하게 굳어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피로감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강해지려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혼란스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은둔의 길을 택했던 노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는 억지로 힘을 써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존재인 물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1등만을 위해 달려오다 번아웃과 인간관계의 파탄이라는 격에 부딪힌 어느 50대 직장인 박상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자는 그의 저서 도덕경에서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노자가 말하는 상선약수의 지혜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 원리인 도를 따르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바위는 단단하고 물은 부드러우니 바위가 물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바위를 뚫고 깎아내어 길을 만드는 것은 부드러운 물입니다. 노자는 이 원리를 통해 우리 삶에 막힌 혀를 뚫어주려 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무언가를 억지로 소유하려 하거나 타인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거나 변하는 흐름을 거부하고 고집을 피울 때 발생합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불평하지 않고 그 모양에 자신을 맞춥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지요. 이 통찰이 우리의 뒤엉킨 인간관계와 불안한 미래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박상우 씨의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상우 씨는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오직 성과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회의 시간에는 자신의 논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좌우명을 책상 위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박상우 씨는 자신이 쌓아 올린 지위와 명성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후배들은 다른 팀으로 옮겨갔고 집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이 그와 대화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시장의 변화로 실패하자 그가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자존심의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세상이 왜 나를 몰라주는 걸까? 라며 분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강물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얼음은 단단해 보이지만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박상우 씨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부러지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너무 꼿꼿했기에 부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박상우 씨는 우연히 노자의 문장을 만납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치는데 물보다 나은 것은 없다. 이 구절은 박상우 씨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강함이 사실은 가장 나약한 방어기제였음을 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노자가 말한 물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박상우 씨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실천했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께 4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쟁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노자는 물은 다투지 않기에 허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방어하는데 온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물을 보십시오. 물은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와 싸워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으로 비껴서 흐를 뿐입니다. 상대의 공격적인 말이나 태도를 만났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치지 말고 슬쩍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박상우 씨는 회의 방식부터 바꿨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예전처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라고 써붙이는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당신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투지 않으니 적이 사라졌습니다. 적이 사라지니 오히려 박상우 씨의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남을 이기려 드는 사람은 평생을 경쟁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야 하지만 다투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상태가 됩니다. 둘째,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겸손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흡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물을 필요로 하지만 물은 그 공을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구덩이에 머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어 하고 상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상우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만 바라보며 오만했는지를 반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팀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먼저 다가갑니다.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나를 낮추면 세상의 모든 정보와 민심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겸손한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귀한 기회들이 쌓이게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욕망을 버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정된 틀을 깨고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기르십시오. 물은 고정된 형태가 없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얼음이 되어 단단해지고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오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거나 세상은 반드시 이래야 해. 라는 고집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박상우 씨는 자신의 오래된 업무 방식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연해진다는 것은 주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은 유지하되 방법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가지가 유연하여 바람에 휘어지지만 죽으면 딱딱하게 굳어 작은 바람에도 부러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가 굳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삶의 생명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임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의 힘을 믿으십시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억지스러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과도한 욕심을 부립니다. 자녀를 내 입맛대로 키우려 하고 타인의 마음을 억지로 사려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핀 꽃은 금방 시들고 억지로 맺은 인연은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물은 흐르다가 멈춰야 할 곳에서는 멈추고 넘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넘쳐 흐릅니다. 박상우 씨는 이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억지로 쥐려 했을 때는 빠져나가던 것들이 손을 펴고 마음을 비우니 자연스럽게 손바닥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순리를 따르는 무의의 삶은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큰 성취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강한 것을 이기는 내 물보다 나은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유약승강강, 즉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정해놓은 강함의 기준에 맞추느라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을 이기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물처럼 흐르십시오. 막히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나아가며 때가 되면 바다에 이르는 물의 순리를 따르십시오. 낮은 곳에 머물러도 비굴하지 않고 모양을 바꿔도 본질을 잃지 않는 그 당당한 유연함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박상우 씨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하지만 결코 예전처럼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파도를 일으키려 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이라는 파도 위에 올라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물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물 위에서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바위를 만날 수도 있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물이라면 그 어떤 장애물도 당신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바위는 당신을 막아서는 벽이 아니라
당신이 더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배경일 뿐입니다. 수렁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며 깊이를 더하는 성찰의 공간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단단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투명하게, 더 부드럽게 자신을 비워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지혜와 평온이 차오를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는 길에 흐르는 물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소리 없이 흐르지만 세상을 적시는 저 생명력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저 위대함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고요하고도 강인하게 흐기를 바랍니다. 남을 이기는 힘은 일시적이지만 자신을 이기고 물처럼 낮아지는 지혜는 영원합니다. 뻣뻣하게 굳어부러지는 나무가 되기보다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고 흐르는 물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차갑지만 따뜻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경쟁은 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물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어떤 소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과 다투지 않으며 상황에 맞게 변화하되 본질을 지키는 삶. 이 단순하고도 깊은 이치를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노후와 여러분의 매일은 마치 바다를 만난 강물처럼 더 크고 깊은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그 강함을 사용하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힘을 빼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풀고 미간의 주름을 지우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두십시오. 부드러움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 삶의 모든 문이 당신을 향해 열릴 것입니다. 물처럼 사는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막혔던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뚫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씻는 그 흔한 물 속에 우주를 관통하는 거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노자가 전하는 이 오래된 지혜를 믿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물처럼 걸어가 보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유연해진 당신을 발견할 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반겨줄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깊게 하십시오. 친절을 베풀되 생색내지 마십시오. 말을 할 때는 믿음직하게 하고 일을 할 때는 능숙하게 하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노자가 말한 수칠덕, 즉 물의 7가지 덕목입니다. 이 덕목들을 하나씩 삶에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누구보다 품격 있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상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강해지려고 애썼을 때는 늘 고독했는데 약해지기로 마음먹으니 비로소 온 세상이 내 친구가 되더군요. 이 역설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지 못해서 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맑은 물처럼 투명하게 빛나기를,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유유히 흘러가기를 응원합니다.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여행의 끝에서 우리 모두가 바다라는 커다란 완성에 닿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드러움이 이깁니다. 언제나 물처럼 흐르십시오. 마음속에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나를 짓누르던 책임감도 물처럼 흘려보내면 그뿐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노자가 말하는 도의 완성입니다. 어려운 철학 용어를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물처럼 살면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시구처럼 세상이 당신을 흔들지라도 물처럼 유연하게 받아내십시오. 당신은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가장 평온한 곳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물처럼 자유롭게, 물처럼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우리의 지혜로운 삶도 결국 큰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굽이굽이 꺾여 흐르는 강물이 산을 원망하지 않듯 우리의 인생도 다가오는 모든 인연과 사건을 덤덤히 받아들입시다. 그 모든 굴곡이 결국 우리를 바다로 인도하는 귀한 길임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지치지 말고 물처럼 맑고 고요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부드러운 여정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마음 깊이 축복합니다. 물은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더 유연해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가장 강력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자의 상선약수, 그 깊고 푸른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적셔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부드러움을 가진 여러분, 오늘도 물처럼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